특히 유기견 처음 데려와서 키울 때 어떠셨어요? 더 마음이 쓰이고 좀 또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주는 사랑보다 제가 받는 사랑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지 않아? 막 애기들 케어하려면 그런 인사 많이 받겠죠. 피곤하겠어? 막 이제 이러는데 저는 그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진짜 눈 뜨면 애기들 응가 치우고 밥 주고 하는 일이 그게 나의 기쁨. 저한테는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니어서 네. 그냥 너무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간중간 고민 있으면은 이렇게 교수님 찾아가면은 그러니까.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든든한 쌤이 계시니까. 너무너무 든든해요. 네. 아니 저는 뭐 영상 보면서 가장 놀랐었던 게 이제 네. 중심 잡기 운동이죠. 그거. 좌우 대칭도 힘들어요. 맞아야 되는 거고. 진짜 이 코어랑 이 중심 잡는데 되게 좋고 근력 운동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요즘에 좀 꽂혔어요. 그렇군요. 네. 이주환 씨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정말 잘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아 진짜요? 동안이라는 얘기 너무 지겨우시죠? 근육 동안. 근육이 아직도 탱탱한데 지금도 잘 챙기고 계세요. 그거 우리 모두 다 느껴야 돼요. 사실은 중년 가장 챙겨야 되는 거. 근육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네. 저희 엄마만 봐도 굉장히 건강하신 거 예, 아시잖아요. 예. 오래전부터 지금도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연세에 비해서는 다른 어머님들보다 굉장히 건강하세요. 근육량도 많으시고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약간은 기력이 떨어지시는 게 제 눈에도 이제 보이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은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이런 근육, 근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진짜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먹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기력이 없어.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변을 잘 보세요. 60대 같은데 실제로 80대. 그리고 80대 같은데 60대 같은 분들도 있어요. 이 차이가 바로 뭘까요? 바로 근감소 때문입니다. 이 근감소는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데요. 근감소가 심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 마시려고 물병을 들고 나갔는데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병을 돌리는데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지나가는 그 고도열 전문의 이거 좀 해줘. 그 젊은이 불러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왜냐면 신호등이 있는데 한 번에 못 건너시는 거예요. 힘드시니까.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중앙선 서가지고 차가 쌩쌩 달리는 데서 안타깝죠. 맞아.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면 옛날에는 정말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정말 힘들어지죠. 그렇다면 정말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근육은 필수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야, 이 물병 그 뚜껑을 열 힘도 없어진다. 이 충격적인 내용인데 지금부터 근육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겠습니다. 또 하나가 근육이 줄어들면 진짜 치명적인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 특히 나이 들어서 낙상 사고, 넘어지는 거. 네네. 네. 다른 건강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근육이 좀 빠지는 근감소성이 있는 80대 여성분이 집에서 침대 요 정도 높이에서 살짝 넘어졌어요. 고관절 골절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은 잘 됐는데 3달 뒤에 폐렴에 걸려갖고 폐혈증으로 해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어요. 사실 일반인보다는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들이 낙상 사고를 겪게 되면은 골절 위험도가 당연히 증가된다는 거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2개의 나무 젓가락을 뼈, 그다음에 스티로폼 근육으로 가정을 했을 때 근육이 없는 뼈에 충격을 가해 볼까요? 네. 이렇게 가했다. 아주 쉽게 부러지겠죠?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는 근육이 충분한 뼈에 충격을 가했다. 두드려서 튕겨 나오죠? 안 부러지네요. 네, 안 부러지죠? 예. 이렇게 근육이 외부 충격으로부터 뼈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네, 똑같은 힘을 가해줬어도 근육이 충분하다면 네. 낙상 사고를 당해도 골절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한 조사에 따르면은 한 해 동안 낙상 사고 넘어져서 사망한 노인의 수가 83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노후 건강을 위해서라도 근육을 꼭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좀 너무 깜짝 놀란 게 진짜 낙상 사고로 진짜 목숨까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특히 근데 고관절. 엄마한테 진짜 근력 운동 열심히 그렇지, 하시라고 운동. 그러니까요. 계속 제가 매일매일 전화해서 운동하세요, 운동해 이래야겠어요, 진짜. 잔소리.
근데 이제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이제 무서운 이런 낙상 사고도 있지만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또 얘기를 드리면 요실금이에요. 어? 50대 이상 여성에게 사실 이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죠. 특히 이제 어머나. 분만을 하시고 이런 분들 특히 이 근육과 문제가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실금도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건데요. 이 골반 근육이라는 거는 인대와 함께 이제 여성 골반 속에 위치한 자궁, 질, 방광, 직장 이런 이제 여러 장기들을 받쳐주고 연결을 해주고 긴장감을 이렇게 딱 주고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출산뿐만 아니라 이제 노화 등으로 인해서 네. 이제 근 감소가 오면서 바로 이런 골반 근육도 이제 약해져서 탄력을 잃고 처지고 하니까 이런 장기들이 이제 그게 탁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밑으로 막 내려오기도 해요. 네, 골반 장기 이탈증이라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 아예 이제 질 쪽으로 막 내려오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근육이 1kg 감소 시에 요실금 발생률이 남성은 3%, 여성은 8% 상승한다고 하니까요. 요실금을 예방하고 싶다면 골반 근육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 몸에 근육이 없는 부위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몸은 이제 600개 이상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머리부터 몸통, 팔, 다리까지 전신을 다 덮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 유일하게 신체 부위 중에서 근육이 없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육이 없는 부위가 있다. 어딜까요? 저희는 뭐 객관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보기라도 좀 허락해 주시면 뭐가 있지? 안 선생님.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어디 제가 있어? 보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1번 네. 손가락, 손가락이 없는 건 말이 안 에이, 되죠. 손가락은 굽혔다 폈다 하는데. 2번 네.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은 당연히 오므렸다 손가락 폈다 똑같지. 하는데. 3번 팔꿈치. 정답은 몇 번일까요? 팔꿈치 3번 3번. 정답은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손가락? 손가락? 네네. 손가락 힘이 막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이 손가락에는 네. 손바닥과 예? 손목의 근육을 잡아주는 힘줄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근육으로 착각하는 것도 바로 이게 근육이 아니라 힘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키보드를 예, 치고 가방을 들고 이렇게 매일 손가락을 사용하면서도 손가락이 울퉁불퉁하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근육이면 근육이 커지잖아요. 예. 그렇지. 이게 바로 스스로 커지지. 근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이게 근육이 붙는다 그러면 손이 이만해지겠죠? 이만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근육이 이만해지는 것처럼 손가락에 근육이 있으면 손이 이만해진다는 맨날 우리 막 거니까. 젓가락질하고 막. 네. 어. 일리가 있네. 일리가 또 있네. 일리가 예, 있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복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거 위주로 좀 운동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잘하고 있는 건지 예. 잘하고 있는 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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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운동하신 거 있잖아요. 이제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는 운동. 네네. 여기 이제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하고 허리의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도움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 네.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제가 한 것 중에요? 근데 이 습관은 근육의 피로 회복을 늦추기 때문에 꼭 고치는 것이 좋은 습관인데요. 잘못된 습관. 뭐냐? 네. 뭡니까? 운동 후에 예. 찬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찬물을 마셔야지 뭔가 제대로 운동을 마무리하는 느낌이라 그래서 바로 진짜. 냉장고에 가서 그냥 찬물 맞아요. 시원하게 벌컥벌컥 드셨단 말입니다. 맞아요. 운동을 해갖고 땀이 나고 있는데 그 뜨거운 물을 받아서 이런 거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나쁜 습관이야, 찬물 먹는 게.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아니, 저도 그러고 있어갖고. 운동을 하고 나서 달라서. 다리에 뭐 알이 배긴다, 저리다 이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운동 후에 근육에 쌓인 젖산 등과 같은 이런 대사산물이 빨리 배출될수록 피로가 빨리 풀립니다. 근데 차가운 물을 마신다. 그러면은 근육으로 가는 혈관들이 수축하면서 네. 대사산물이 혈액으로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게 되죠. 또 찬물을 마시게 되면 실제로 이런 호흡하고 관련된 근육도 같이 긴장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산소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결국 근육의 피로 해소가 지연되게 됩니다.
때문에 운동을 하고 나서 진짜로 이 근육의 피로를 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 한 잔 반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이런 경우에는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 전해질 음료를 드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정말 운동 후에 찬물을 그냥 쫙 원샷을 하면은 야 내가 오늘 운동을 진짜 열심히 잘했구나 맞아요. 이러면서 진짜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었네요 제가. 예, 그리고요 근육 운동을 하고서 근육 피로를 푸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네. 예, 그래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예. 근육이 언제 회복력이 가장 좋을까요? 1번 회복력. 운동 직후, 다행이다. 객관식이네요. 예, 2번 잠잘 때, 3번 식사 시간. 정답. 근육 피로가 회복되는 거. 정답. 어쨌든 모든 네. 거는 다 잘 때 이렇게 회복이 많이 되지 않나요? 잠잘 때? 음식을 섭취하면서 이 모든 게 조금 대사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뭐 좀 이렇게 회복되는 네.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저도 살짝. 다 맞는데 네. 뭐 먹는 것도 당연히 뭐 회복되죠. 그렇지만 가장 많이 준 게 뭘까요? 예. 결국엔 잠입니까? 잠이에요? 예. 진짜? 예. 정답은 잠, 2번 운동돼. 잠잘 때입니다. 네네네.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건 운동이고 그렇지만 회복을 시키는 거는 잠자는 시간이라는 거죠. 네. 수면은 다양한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복원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수면 사이클 중에서도 깊은 수면에 빠지는 비렘 수면의 3단계, 4단계일 때가 운동으로 손상을 입은 근육 조직을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네. 이 과정으로 근육이 좀 더 강해지는 건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나서 근육을 제대로 자리 잡게 하고 싶다. 네. 그렇다면 평균 한 8시간에서 논문에는 뭐 10시간까지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진짜 운동만 생각했었는데 역시 휴식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진짜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긴 했어요. 뭐예요? 사실 이제 뭐 미스코리아 나갈 때랑 지금이랑 몸무게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 않고 그래도 유지를 잘 하고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긴 하지만 네. 약간 뭐 예전에는 안 쪘었던 뭐 이런 데들 아직도 막 구체적인 부위까지 막 이렇게 이렇게 또. 뭐 등 쪽이나 막 이제 이런데 네. 진짜 안 빠져요. 빠지지도 않고 그런 데가 점점 좀 찌기 시작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속상하죠. 속상해요, 여성분들. 예. 이제 중년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 사실은 나이살인데요. 네. 근데 이 나이살도 근 감소가 원인이 돼서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요? 안 빠지는 나이살. 이 나이살이라고 하는 거 정말 속상한데 어쩔 수 없는 거는 네. 뭐 할 수 없지만 그 원인도 또 근육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네요. 네.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한창 젊을 때 절반도 내가 안 먹고 있는데 왜 맞아. 자꾸 살은 찌지? 맞아, 맞아. 예, 예, 네, 예. 먹는 양이 오히려 줄었는데 이제 그 이유는 기초 대사량 때문이거든요. 25세 이후부터 이 기초 대사량이 1%씩 이제 줄어든다고 해요. 이 기초 대사량을 좌지우지하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또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아무리 잘 관리를 하더라도 조금씩은 또 줄어들고 또 그와 더불어서 기초 대사량도 또 줄고 근육 때문에도 또 더 줄고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나이살의 원인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나이살이 이제 쪄서 지방이 이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탄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살이 처지고 지방 조직이라든가 체액이라든가 또는 우리 대사산물로서 만들어낸 이런 노폐물들이 임파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배출이 안 되면은 얘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셀룰라이티스까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 지방보다도 훨씬 빼기 힘들면서 또 보기도 싫어요. 네, 울퉁불퉁하고. 울퉁불퉁해요. 네, 그래서 나이살을 좀 없애겠다, 예방하고 싶다 하면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근육을 키우고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이 근 감소가 낙상 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도도 높이고 또 뭐 요실금, 방금 말씀해 주신 나이살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꼭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 감소는 앞서 말한 것들만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근 감소가 지속되면 골다공증을 유발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가지고 당뇨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어머나. 거기다가 이제 끈적해진 혈액에 지방이 축적돼서 혈관이 막히면 고혈압, 치매를 또 유발할 가능성까지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76%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실제 우리나라 60대 이상 4분 중에 1분이 근감소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근감소증은 각종 신체 기능의 저하, 만성질환,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이런 질환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근육이 부족한 어르신들 사망률이 높겠죠. 남성의 경우에는 5배, 네. 여성의 경우에는 2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근육, 어떻게 보면 생존하고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말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근육을 잘 지킨다고 하면은 건강 수명을 오래오래 지킬 수 있다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근육 관리만 잘해도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3대 만성 질환으로부터 우리를 예방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축하듯이 꼬박꼬박 근육을 차곡차곡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요즘은 좀 근육이 내가 얼마나 있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네. 인바디 검사라고 네, 네. 이제 네. 많이들 하십니다. 뭐 건강검진할 때도 하게 되고. 그렇죠. 이지한 씨는 혹시 근력 검사 결과는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저의 인바디 이제 결과를 남재현 선생님께 아, 그래요? 예, 미리 아, 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 숫자 많이 나오는데.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론? 일단 very good. 베리굿이에요. 다행이다. 아, 되게 우리 긴장이 몸이 갔어요. 수원 내리게 되네. 골격근 양이 이제 줄어든 경우가 많아서 예. 20kg도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균 보통 한 21에서 22kg 정도 되는데 네. 우리 이지한 씨의 경우에는 네. 23.2kg니까 아주 잘 관리를 하셨고 더 게다가 열심히 이렇게 해야겠네요. 슬림한 체형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육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되게 걱정했네요. 그러세요? 너무 좋죠. 네, 아까. 아니 그러면 저 이지한 씨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을 네. 것 같은데 저분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을까? 네, 비법이 있지요. 아, 예. 알려주세요. 네, 나이살도 관리하고 또 근육도 키우고 예? 해서 제가 반만큼이나 굉장히 열심히 챙겨 먹는 게 있어요. 오호. 바로 뭐냐면은 산양류 단백질. 네. 들어보셨어요? 네, 산양류 네. 단백질. 들어봤죠. 네. 근데 예. 네. 그러니까 산양류 단백질은 이 건강을 위해서도 드시는 분들 많지만 몸매 관리를 위해서도 많이들 또 드시더라고요. 그럼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산양류는 전 세계 원유 생산량 중 2.4%밖에 안 될 정도로 귀한 식품입니다. 그 영향을 일찍이 알아채린 기원전 8,000년 전부터 섭취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산양류에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요. 이 모유하고 산양류를 비교해 보면은 100g 기준으로 모유에는 1.2g 정도로 들어있는 반면에 산양류는 3.4g의 많은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양류는 근감소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근감소증은 2017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식 질병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1월 표준 질병 사인 분류 개정에도 포함됐고요. 네. 다만 근감소증은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약이 없는 상태인데 이 산양류가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제 희소식이 있죠. 그래서 근감소증인 사람은 혈액성 단백질인 알부민 농도가 기준보다 낮습니다. 근데 이 알부민의 농도는 전신의 단백질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농도가 낮으면 근감소를 의미하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산양류의 총 단백질 농도 72.26g 중에 알부민이 31.8g으로 약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야, 근감소증에도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예, 사실 예. 저 이렇게 좋은지 모르고 그냥 혼자만 먹었었거든요. 엄마, 내가 매일 챙겨줄게. 사랑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또 하나 희소식이 또 있어요. 네. 아까 당뇨나 이런 가족력이 좀 있다 하셨는데 이 산양류가 당뇨 예방에 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본초 강목에
당뇨 예방을 위해 산양류를 섭취했다는 이제 기록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산양류가 당뇨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비만지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16주 동안 산양류를 섭취하게 했더니 그 결과 산양류를 산양유를 지는 공복 혈당 수치가 좋아지고 이�sul린 저항성도 개선이 되었다라는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날씬한 이지한 씨도 나이살이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누구나 다 나이살이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걱정을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산양유를 섭취하게 되면요, 갈색 지방의 조직이 열 생성이 증가해서 백색 지방의 분해 활성도 증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만 예방의 효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뭐 날도 더워져서 다들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 참 많으신데 네. 운동하면서 챙겨 드시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산양유는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 인체에 꼭 필요하지만 또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섭취해만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 하는데 그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또 고민분들이 많은데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뭐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산양유와 모유는 단백질 구조가 비슷해서 소화 흡수가 잘 된다고 한다는 거죠. 특히 산양유는 소화에 반영이 되는 알파 S1 카제인이 적고 베타 카제인 성분이 많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산양유에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단백질 외에도 철, 칼슘, 비타민 D 같은 이제 필수 영양 성분들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뼈 건강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칼슘인데요. 이 칼슘을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올라가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게다가 이 산양유 단백질 중에 카제인 포스포펩타이드라는 성분은 칼슘 용해도를 증가시켜서 흡수에 도움을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골밀도를 높이고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갱년기 이후의 여성분들은 근육과 함께 뼈 건강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난소 절제술을 받은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만 산양유를 섭취하게 한 결과 19주 뒤에 대조군에 비해서 요추 골밀도가 높아졌고 대퇴골의 골질 함량 또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산양유와 칼슘을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겠고요. 그래도 단백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섭취할 때 뭐 유의할 사항, 주의할 점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단백질은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단백질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먹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몇 끼, 꾸준히 나이가 들수록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정처에서 권장하는 단백질 일 섭취량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 70g, 여성은 55g으로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이 단백질 제품을 보실 때 이거 영양 성분표를 보시고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식품 알레르기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 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